여기는 멧돼지가 자주 나타나는 지역으로 또 제가 자주 산길을 간 길이기도 합니다. 네, 여기 멧돼지의 흔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네, 보이시죠? 네, 여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지나간 지가 불과 1시간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입니까? 네. 여기. 네. 여기. 네. 여기. 쭉 길을 따라 올라가면서 나무 잎을 뒤지기도 하고 올라갔습니다. 네. 이 가까운 곳에 멧돼지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작년 봄에 제가 이곳에 왔을 때 멧돼지 떼 3마리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보기에는 약 30-40kg 정도밖에는 되지 않은 듯 했습니다. 그것이 1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제법 많이 컸겠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산에 올라갈 때 어떻게 해서 올라가야 할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산에 오르기 전에 제가 준비하고 다니는 것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나이가 40세 때부터 산에 오르면서 자칭 산나물 여행가라고 해서 산나물만 채취해 가지고 3, 4, 5, 6, 5월 약 3개월은 자급자족을 다 했습니다. 일체 시장에서 나는 것을 사 먹지 않고 자체적으로 산나물만 먹기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약 33년 동안 산에 3, 4, 5월은 거의 매일 가다시피 했고, 그 다음 좋을 때는 가을이나 겨울도 좋고 여름에도 자주 산에 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산돼지 때문에 멧돼지 때문에 참 두려움을 느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멧돼지를 퇴치하기 하고 공격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도구들을 가지고 다니는데 한번 보시면 여러분도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복장을 보십시오. 복장은 이렇게 큰 모자를 썼습니다. 큰 모자를 쓰는 이유는 내 몸이 크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큰 모자. 그 다음 옷은 주로 검은 옷을 입습니다. 주로 곰이나 멧돼지나 모든 짐승들이 다 검은색을 보고 두려워한다는 그런 통계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검은 옷을 입고 숲속을 뚫고 다녀도 가시에 잘 끓히지 않는 그런 옷을 입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위 다 그렇겠죠. 아래위 그런데 이거는 검은 옷은 아닙니다. 그리고 신발은 끈을 단단히 메우고는 그냥 일반적인 등산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는 일반 등산용 지팡이도 좋지만은 등산용 지팡이 가지고는 덤불을 지나갈 때 가시덤불을 탁탁 치기도 하고 뱀이 나타나는지 혹시 쳐보기도 하고 이러면은 등산용 지팡이 가지고는 안 됩니다. 등산용은 그냥 평탄한 길을 약간 오르막이나 내리막길을 다닐 때 좋지 산악지대 풀숲을 지나갈 때는 등산용은 별 쓸모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등산용 지팡이도 하나 가지고 다닙니다. 왜냐하면은 등산용 지팡이를 배낭에다가 이어가지고 걸고 다니는데 아까처럼 멧돼지 출몰 지역이 나왔다 그러면은 여기서 빼가지고 약간 길게 해가지고
이 정도 길게 해가지고 짊어지고 갑니다. 멧돼지는 금속 성분이 있는 것을 보면은 두려워한다 그러죠. 그리고 이거는 혹시 또 뿔이 아닌가 싶어서 두려워하기도 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몸이 크기 위해서는 배낭도 별수제로 큰 배낭을 맵니다. 저희 몸무게가 62, 3kg 정도 되는데 지금 이 배낭을까지 다 매면은 이 다 몸무게라고 치면은 그 부피가 한 100kg는 아마 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보는데 배낭을 크게 하기 위해서 배낭 속에는 빈 페트병을 넣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죠. 빈 페트병 이런 것을 4개를 넣어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면 이것만 해도 빈병을 넣어 가지고 다니면은 배낭은 크지만은 무겁지는 않죠. 가벼워서 좋습니다. 그리고 바위에 미끄러졌을 때 뒤로 엉덩방아를 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아주 쿠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주 위험을 줄여줍니다. 제가 바위에 다니면서 뒤로 미끄러져서 푹신하고 미끄러진 적이 2번 정도 있었는데 이것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아마 많이 다쳤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제가 가지고 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쇠로 만든 곡괭입니다. 쇠로 만든 곡괭인데 자루도 철공소에 가서 맞추었습니다. 쇠로 됐습니다. 이렇게 치면은 예를 들어서 더덕이 나왔다, 도라지가 나왔다 그럴 때는 캐기도 하지만은 아주 무서운 멧돼지가 나에게 침범해 올 때 그때 이것을 가지고 방어를 하는 방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멧돼지가 이런 거 찔려 가지고 뭐 허리나 뭐 덩어리 찔려 가지고는 꿈쩍도 안 한답니다. 예를 들어서 전곡을 찌른다, 응? 미간을 찌른다, 눈동자를 바로 막 찌른다 그렇게 하면 모르지만도 별 큰 도움은 되지 않으나 그래도 심리적으로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도 역시 멧돼지가 올 때 치면서 옆으로 비끼는 역할을 하면 좋겠죠. 그 다음 또 낫도 하나 예비해서 가지고 다니기도 합니다. 낫은 덤불을 지나갈 때 풀을 베기도 하고 또 많은 나물이 있을 때 풀을 베는 역할도 하기도 하고 호신용으로 사용하기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에게 총이 있다면 좋겠지만은 우리나라의 실정으로서는 총을 소지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저는 생각한 것이 가스총을 가지고 다닙니다. 이게 가스총인데 멧돼지는 후각이 굉장히 발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쪽에서 쳐들어올 때에 내가 살짝 비키면서 가스총을 확 쏘면 이거는 약 한 4, 5m가 나갑니다. 가스가 분출이 확 됩니다. 만약에 눈이나 코에 돼지의 눈이나 코에 가스가 분출만 됐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때부터는 그 자리만 피하기만 하면은 아주 안전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다니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칼을 가지고 다닙니다. 이건 제크나이프인데 제크나이프입니다. 이건 멧돼지는 사람을 한번 물면은 죽는 한이 있어도 놓지 않는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친구 포수가 2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 들었는데 그렇답니다.
만약에 어디를 물었다. 그때는 이래 가지고 눈을 파내든지 안 그러면 이빨을 파내 가지고 피부치라도 자기 몸이 빠져나와야 되겠죠. 그러기 때문에 이 칼도 하나씩 가지고 다닙니다. 이것도 언제 뭐 나타났을 때 칼 빼가지고 할 리가 없습니다. 그때는 칼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은 아까 말했던 가스총을 준비해가지고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있습니다. 저쪽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난다 그러면은 그때는 소용이 되겠지만은 제가 1년 전에 아까 그 처음 올 때 발자국 소리 난 데 있죠. 그때 1년 전에 갑자기 날씨가 확 변해서 소나기가 치고 폭풍이 막 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멧돼지가 놀래가지고 어디서 나타나는지 저 정면으로 3마리가 탁 나타나서 그때는 일단 피할 여가도 없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저에게 덤벼들었다가는 저는 피할 여가도 없어요. 그때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지팡이에서 빨리 피할 수 있을지는 몰라지만은 워낙 급하기 때문에 피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 멧돼지 3마리가 그렇게 크지는 않고 이쪽으로 확 방향을 틀어서 도망을 갔기 때문에 다행이지. 저에게 덤벼들었다면 큰일 났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멧돼지는 소리에 아주 민감하다 그랬는데 저는 배낭에다가 이 방울을 가지고 늘 달고 다닙니다. 걸어 다니면 흔들흔들 소리가 납니다. 이것은 멧돼지가 아하 여기 사람이 오는구나. 저는 또 잔기침을 자주 합니다. 이렇게 알리면은 내가 왔으니까 너는 이제 피해라. 이런 의미로 받아주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산 입구에 올라갈 때 저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여기 호루라기를 늘 가지고 다닙니다. 자, 여기서 야 내가 왔다. 너희들은 나에게 오지 말고 저 다른 데 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 3년 전에 이쪽 말고 다른 산입니다. 다른 산에 가가지고 저는 저 혼자서 뭐 책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산속 조용한 데 가가지고 책을 보고 있으면은 너무 머리에 잘 들어와요. 그래 바위에 앉아서 책을 쭉 보고 있는데 저기 여기서 부지럭부지럭 소리가 납니다. 그래 가만 보니까 큰 멧돼지 한 마리가 이저리 뭐 풀을 뜯어 먹는 것인지 왔다 갔다 부지럭부지럭 소리를 내고 있어. 야, 이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저는 멧돼지를 딱 이렇게 보고 많이 피해야 되겠다. 피해야 되겠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큰일 났다 엄마야 하면서 막 도망갔다가는 그거는 거의 90% 이상은 뒤쫓아온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딱 보고 야 너는 오지 마라. 너는 내하고 친구하기 싫다. 저쪽으로 가라. 아주 자연스럽게 말합니다. 기침도 가고 감기침도 하고 그리고 집에를 쓱 보고 또 저쪽에 나무 뒤로 가기도 하고 쓱 보고 그래도 안 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계속 그래도 가라. 난 너 싫다. 그렇게 말하면서 뭐 이렇게 서서히 이겨서 뒤로 도망갈 준비를 합니다. 야생동물에게 등을 보인다는 것은 아하 저는 내한테 못 이기는구나. 그러니까 공격을 당하기 일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생동물에게 도망갈 때는 어떻게 가느냐. 뒷걸음을 치서 도망을 가야 됩니다. 이렇게 앞을 보면서 그러다가 만약에 공격할 때는 몸을 피하면서 다른 쪽으로 가야 되겠죠. 아까 말했듯이 뭐 가스총이 있다면 있고, 이거는 몽둥이로
후리친다든지 방향을 튼다든지 그런 방법을 사용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지금 약 30 몇 년 동안을 다니면서 멧돼지를 보고 만나기를 한 10번 정도는 아마 만났을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거, 작년에 막 폭풍이 힘으로 칠 때 놀래가지고 저한테 접근했던 거, 그 외에 저쪽 도망가는 거, 저쪽 먼 데서 놀다가 인기척이 있어서 그냥 도망가는 거, 대개의 멧돼지들은 사람을 보면 도망을 가지 공격하는 것은 없습니다. 어떨 때 공격하느냐? 멧돼지의 발정 기간은 입춘, 지금 이제 오늘이 2월 7일이니까 3일 전에 입춘입니다. 입춘을 전후로 해서 발정 기간이고, 그 다음 90일이 지나면은 새끼를 놓습니다. 그래 5월 초순 되면 새끼를 놓겠죠. 5월 초순쯤 돼가지고부터 새끼를 데리고 다니는 5월, 6월, 7월 이때는 아주 위험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극히 조심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새끼를 데리고 다닐 때에 저 사람이 나에게 공격을 해오는구나. 그때면은 공격해 오지 않는 멧돼지는 없습니다. 그때는 혼자 다니지 말고 될 수 있는 대로 2사람이나 3사람이 같이 다니든지 아니면은 철저한 준비를 해서 아니면은 사냥개를 데리고 다니든지 그런 방법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멧돼지 외에도 벌이라든지 뱀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